안녕하세요.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의 사연은요. 몰래 주식을 하다 돈을 날려버린 남편 때문에 절망적인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.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된 사람입니다. 신랑이랑은 8년 친구로 지내다 5년을 연애하고 7개월 전에 결혼에 골인했죠.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구할 돈은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5천만 원 있다길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젊으니까 같이 벌어서 얼른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해했습니다.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그리 아시고 상견례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집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 신랑이 갑자기 돈을 2천만 원뿐이 못 태운답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더군요. 집 구하는데 보태자고 하다 날렸대요. 기가 막혔습니다.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? 제 나이가 33살입니다. 월세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기가 막힌 건 정말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 2천만 원까지 받아서 주식하고 그 돈까지 날린 겁니다. 그럼 총 5천만 원을 날린 거죠. 무서운 사람입니다. 어디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합니까? 제가 결혼을 전례 만에 난리치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살면서 다 갚으면서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저도 그때까지 이 남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어차피 고생하기로 한 건데 열심히 모아서 살자 생각하고 10평 조금 넘는 작은 집 전세로 입주했습니다. 전세금 4천만 원짜리예요. 근데 시어머니 우리 신혼집에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네요. 무슨 집이 베란다도 없니?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맞아? 이렇게 말하시는데 정말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. 시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. 자기 아들이 주식해서 돈 날려서 2천만 원뿐이 없는걸요. 저희 엄마가 결혼 접겠다고 시어머니 만나서 2천만 원 가지고 남자가 35살이나 됐는데 장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저희 엄마도 물론 화가 나고 그러니 정말 끝낼 심산으로 그런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그래도 자기 아들은 잘나고 자기 잘났다고 저희 엄마한테 아우 돈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애들 아직 젊은데 서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 돈 가지고 그러세요? 대신 제가 시집살이는 안 시킬 거예요. 얘네들 결혼 정말 시켜야 합니다. 하고 하시며 식당에서 막 우셨어요.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이 정도인가요? 신랑 위로 40살인 형 한 분이 있고 누나가 한 분 있는데 누나는 결혼을 했고 형은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. 그러니 막내 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서 며느리 정말 보고 싶으셨겠죠. 저희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 결혼 제가 잘 살겠다고 우겨서 했습니다. 그런데 세상에 신혼집 오셔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? 저희 집 4천만 원짜리지만 정말 싸고 좋은 집 잘 구했다고 다들 그럽니다. 그러면서 형이랑 시어머니가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냐고 그러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꼭꼭 들리시네요. 저도 직장 다니면서 주말엔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. 근데 몇 시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나 너네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? 이러세요. 집 앞이라는데 가라고 합니까? 그렇게 한 달 반을 매주 오셨습니다. 오셔서 잘 놀다 가시면 말도 안 합니다. 저는 제 집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데 형이랑 시어머니는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. 형은 제 앞에서 누워 있고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침대에 말도 없이 올라가서 누워 계시더군요. 기겁했습니다. 정말 어떻게 신혼침대에 그리 올라가셔서 누울 수 있는 걸까요?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는 아유 침대 불편해서 못 자겠다. 집에 가야겠다. 이러고 가세요. 신랑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더니 신랑이 말했는지 그때서야 안 오시더군요. 또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아이 낳으라고 스트레스입니다.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. 당분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.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지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신랑이 엄마 와이프 지금 몸이 아파서 약 먹고 있어. 당분간 아이 못 낳으니까 아이 낳으란 소리 하지 마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아이를 낳아? 라고 하면서
저 없을 때 혼자 시댁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. 그런데도 뭐 아나무인입니다. 계속 저한테만 이야기하세요. 아이 빨리 낳아야지. 네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니? 솔직히 저 젊은 나이 아닌 거 아시고 결혼 허락하신 건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. 결혼식 비디오 보시면서도 넌 얼굴이 동그래서 앞머리를 내는 게 나을 뻔했어. 넌 살이 있어서 덜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거였는데 막 이러세요. 비디오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할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.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. 근데 시어머니의 딸, 그러니 저에겐 신우죠. 신우이는 결혼한 지 6년 차 되어가고 나이가 37살입니다.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. 근데 저한테만 그러세요. 어머니, 아기는 결혼 먼저 한 형님이 먼저 낳으셔야죠. 그랬더니 외손주가 무슨 소용이니? 난 친손주가 보고 싶다. 이러시네요.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2천만 원 쥐어서 장가 보내놓고 아이 낳으라니요. 아기는 낳으면 꽁으로 키웁니까? 어쩜 그래요? 신우이 남편이 1억 5천 조금 안 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. 거기서 신혼살림 차렸나 보더라고요. 그 집에 월세 놓고 신우이 부부는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요. 저 시댁에서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앉아있는데 신우이한테서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.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. 시어머니 저 있는데 저를 빗대서 하는 말인지 몰라도 에휴, 누구는 딸 시집 보내고도 매일같이 본다는데 난 딸 얼굴 보기가 왜 이리 힘드니? 이러세요. 저희 집과 시댁과 신혼집은 각각 10분 거리에 있거든요. 신우이는 지방에 살고요. 꼭 저를 빗대서 하는 말 같더라고요.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리면 너 지금 어디니? 이러시면 제가 집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시어머니께서 아 친정집이야? 이러세요. 제가 언제 친정집이라고 했나요? 아무튼 그리 전화를 끊으시고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. 에휴 김서방네 집은 아들도 하나면서 집 하나도 못 사준다니? 이러면서 혀를 치시네요. 근데 이게 뭐죠? 본인 아들은 2천만 원 가져오면서 벌어서 살면 된다 하셔놓고 본인 딸은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전세로 옮겨갔다고 집 하나 못 해준다고 불만이신 건가요?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네요. 아무튼 제가 고민인 것은 지금 조금씩 모아서 대출비 700만 원 갚고 1,300만 원 빚 남았습니다. 그런데 어제 신랑이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. 슬슬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. 설마 했습니다. 신랑이 자격증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저 몰래 다른 곳에 대여를 해준 모양입니다. 그것도 저와 결혼 후에요. 근데 그게 걸려서 벌금이 500만 원 나왔대요. 그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저 몰래 갚고 그 돈 메꾸려고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주식을 또 했답니다. 그 돈을 또 날려서 지금 빚이 1,200만 원이랍니다.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결혼 전에도 저를 속이고 집 구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집 구할 때 되니 주식해서 돈 날렸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 저랑 결혼 못할까봐 말 못했다고 하더군요. 근데 그건 전이고 이제는 저희가 부부잖아요? 근데 어떻게 자격증 대여한 것부터 벌금 나온 것까지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는 걸까요? 저는 이 사람하고 속고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격증을 5개월을 빌려줬다는데 그럼 수수료를 받았을 건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. 수수료 받았으면 집에 빚이 있으니 그걸 갚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 돈은 어디냐니까 그것도 없대요. 그 돈마저 주식으로 날린 모양이에요. 너무 화가 나서 욕밖에 안 나와요. 정신이 있는 인간이냐고 지랄을 했더니 미안해 자기한테 할 말이 없어 이러고 땡. 어찌할 거냐 했더니 생각해 봐야지 하고 땡. 그러고 쿨쿨 잠을 자네요.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? 결혼하면서부터 통장 가진 거랑 카드 다 달라고 했더니 통장도 하나 주고 카드도 하나밖에 없다고 정말이라고 해서 신랑인데 믿어야지 하잖아요. 그래서 카드 없애고 통장 제가 관리하면서 한 달에 용돈 주는데 그 말 듣고 확인해 보니 통장이 3개나 더 있더군요. 돈도 돈이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.
저를 속인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쓰지 못했어요. 이 정도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짓말 정도에 속할 테니까요. 저 어찌해야 할까요? 모두 반대했던 결혼이라 친구들마저 신랑을 싫어해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겠고 혼자만 머리 아파요. 신랑 형한테 전화해서 동생이 그렇다고 했더니 어쩌겠어. 더 큰 돈 없애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뭐. 알아서 갚으라고 해. 이러고 마시네요.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. 우리 엄마 쓰러진다. 이러네요. 저 쓰러지는 건 괜찮은 건가요? 정말 창피하지만 저희 신랑 35살인데 월급 150만 원이에요. 결혼 전에 월급도 2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. 근데 통장 받아보니 150만 원이네요. 그런데 꼴랑 그 돈으로 어느 세월의 빚을 갚아 나갑니까? 저는 쎄 빠지게 빚만 갚아주다 마는 건가요?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면 저 효녀 소리 듣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매일 얻어먹었겠죠. 저는 몸도 아픈데 돈도 벌고 집안 살림에 자기 잘난 아들 나한테 준 것처럼 생색내는 시어머니에 돈은 없어도 잘 살길 바랬던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이 사람 믿을 수 없어요. 어떻게 저 몰래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주식할 생각을 했을까요? 제 머리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. 이 사람과 그냥 이혼을 해야 할까요? 아니면 한 번 더 용서를 해야 하는 걸까요?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.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젠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. 오늘부터 친구네 가 있을까 생각이에요. 신랑이 점점 무서워집니다.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.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